토크앤더시티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매니저 김동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결국 가장 궁금한 거는 지금이라도 투자하기 좋은지 아닌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매니저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과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정말 이대로 계속 버텨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희는 yes, 그렇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계시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가 사실 그렇게까지 기술적인 지표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까지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이 컵핸들 차트라고 하는 이 기술적 지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컵핸들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이 컵핸들 차트들이 결국에는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 보시면은 지금 21년 말에 저희가 이제 고점을 찍고 환희를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22년 8월 달, 즉 하반기까지 10월 달까지 계속해서 저점,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 시장이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기관에서 얘기를 했던 게 분명히 시장 컨센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니 계속해서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니까 23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지금 보시면 이 바텀 피싱 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이 지점에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이 어떻게 되었죠? 굉장히 크게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고점을 탈환을 했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전고점 탈환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이 컵 팬들의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에 이 진입을 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조정이 혹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혼돈을 하시겠는데 이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점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서 근거를 어느 정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음 차트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러한 컵핸들 차트가 나타났던 지점이 지난 역사상 13차례 있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전고점을 탈환하고 나서 상승이 평균적으로 45개월, 중간값 기준으로는 33개월 이상 지속이 되었다. 즉 지금 전고점 탈환한 지 이제 24년 3월이 지나고 나서 고작 3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남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폭 기준으로 보았어도 지금 보시면 47%에서 최대 276%까지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2026년 또는 27년에 S&P 500이 7,000이 넘는 그런 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 왔다라고 했을 때는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 특히나 이제 AI 관련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실 게 역사적 평균에서 보았을 때 지난 5개월 연속 S&P 500이 쭉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지난 28회 정도 역사적 평균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기간에도 이 5개월 연속 상승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93%의 확률로 12개월간 12.5% 이상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추세들이 곳곳에서 평균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미 증시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또는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컵핸들 차트를 통해서도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걱정인 거는 미국 증시 고평가 아니냐인데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4천 중반대 그렇죠. S&P 500의 그런 목표가를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게 지금 현재 S&P 500의 선행 PER이 20.9배, 21배 정도 수준이 되니까 5년 평균치인 18.5배, 10년 평균치인 17.7배 정도보다 너무 고밸류다. 이거 지금 너무 비싸니까 당분간 빠져 있자 이런 식의 전략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 역사적 평균으로 보았을 때요. 인플레이션이 3에서 4% 수준의 차지를 하고 있는 그 구간의 S&P 500의 선행 PER이 보니까 대략 19배를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2에서 3%대로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선행 PER이 23배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21배에서 23배라는 것은 대략 10% 정도 더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주 끔찍하죠. 지난 22년 6월 달에 CPI가 9%가 넘어가면서 정말 너무나 큰 이 CPI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1년 10개월 정도까지 지금 3%대까지 CPI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달에 CPI가 보니까 지난달 3.1에서 3.2%로 올라가니까 다시 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지금 PC 추이도 이번에 보니까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 연준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코어 PC이기 때문에 이 코어 PC는 YOY로 2.8% 수준으로 지금 오히려 이제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주택 가격이 사실 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큰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칼을 빼들었다라고 이제 또 나오고 있는 모습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계속해서 하방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측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 S&P 500, 즉 미 증시에 대한 고밸류에 대한 평가는 저희는 그렇게까지 지금은 우려할 판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DP 민간 고용으로 인해서도 지금 2년물, 10년물도 더욱더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국채 비용도 계속 지금 더 쌓이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서 미국 경제 물론 탄탄한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은 여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견 갖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사실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오히려 꿀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3월 FOMC 회의가 있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 미국의 24년 또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해서 기존의 1.4%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2.1%로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그리고 고용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하셨던 뭐 고금리 이슈 그리고 고유가 이슈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우려를 할 수도 있지만 펀더멘털적으로 저희는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들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가오는 1분기 GDP 전망치를 보시더라도 2.3% 수준이고 이거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이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대까지의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털적으로 그렇게 흔들릴 만한 이슈거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옳은 지금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제 대선이 지금 올해는 있는데 대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평균으로 보았을 때도 계속해서 미 증시는 3월에서 5월 달이 가장 안 좋은 달을 기록을 했다가 다시 하반기부터 쭉 랠리를 펼쳐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승기를 잡기 위한 싸움에 있어서 미 증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의 조정 기간은 매수를 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23년부터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23년 말까지 미국의 가구들의 순 자산이 어떻게 되었냐?
우리나라는 참 힘든 상황인데 미국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32%가 오히려 자산이 상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부채는 24% 감소했다. 굉장히 지금 미국 국민들의 가계에 대한 이런 자산 증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 증시, 이 미국의 펀더멘탈 그리고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여력이 충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1인당 이제 잡 건수가 얼마나 있냐를 살펴봤을 때 1.36건, 즉 한 건 이상 있다라는 이런 탄탄한 고용 시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은 좋은 시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좋은 시장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앞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 인하 시작, 노랜딩 시나리오에서의 주식과 채권 비중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지속적으로 채권은 줄여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이 6대4 전략이죠. 채권에 대한 비중을 40% 이상 가져가는 전략에 대해서 환희를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는 계속해서 주식 비중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8대2 전략까지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을 75% 그리고 채권을 17% 그리고 이제 8% 정도는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살펴보시면요. 제 기관 ASR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277개 약 총 자산 규모가 10조 달러 이상의 규모의 그 기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분기에 향후 12개월에 주식이 더 좋아, 채권이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드디어 5개 분기 만에 주식이 더 좋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설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제 더 나아가면요. 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이 하이힐드죠. 이제 투자 부적격 기업에 대한 투자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마찬가지로 거의 한 8개 분기 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투자 부적격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해서 이미 이 밑에서 보여드렸던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펀더멘탈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고려해서 이런 기관들이 투자 부적격 투자에도 좋은 신호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미 주식에 대한 이 자금 유입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153억 달러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에 대해서 그렇게 줄이는 거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니다. 특히나 이제 채권도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건 좋지만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구간에도 시장을 떠나지 않을 만한 근거를 주셨었습니다.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따르는 미증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주식 왜 저희가 굳이 투자를 해야 할까요? 네, 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뭔가 이런 굉장히 스마트한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꿈꾸시는데 어렵죠. 그것만이 전략은 아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지난 90년간 지금 S&P 500에 가만히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의 수익률을 보니까 29,600%, 즉 297배가 올랐습니다. 연평균 6.2%가 올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갑자기 이 빨간색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좋았던 트레이딩 기간에 있어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구간이 하루만 저희가 이제 이 상승 랠리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고작 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연복률을 했을 때 2.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잘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큰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하나 가져온 게 90년은 도대체 와닿지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이제 가져온 게 2000년도 3월 달, 즉 닷컴 버블의 끝자락에서 가장 고점에 매수를 했던 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팠겠죠. 근데 이분들이 24년도 올해까지 이제 즉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니까 연봉리 8% 수익률을 냈다. 즉, 내 투자금이 이렇게 8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말 패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군사력이라든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초통화국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보았을 때 미국이란 나라를 과연 다른 국가가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저의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봐야 될 차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차트가 무엇이냐? 자, 이 가운데 진한 파란색 선이 이 1997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S&P 500에 두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700%, 즉 8배 이상 이 주가가 상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셨던 건데, 밑에 보시는 게 이 하늘색 보이죠? 이 연봉리 수익률 3.4%, 즉 같은 기간에 250% 수익률밖에 내지 않았던 것은 매매 트레이딩 하거나 또는 잠시 자신의 착각 때문에 이 가장 좋았던 시기 열흘을 놓쳤을 때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위에 이 빨간색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놨는데, 자, 1,500% 이상 상승을 랠리를 펼치면서 가만히 두었던 때보다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랠리를 보였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날이 바로 이 10 worst day, 즉 가장 안 좋았던 열흘을 매도를 한 상태에서 다시 매수를 했었던 그 구간입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그리고 이 방송에서 정말 22년부터 23년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경기 침체가 오냐 오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경기 침체, 즉 버블이 오는 그 구간을 잘 파악하셔서 그 구간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하고 개인적인 이 업무에 더 충실을 하시는 게 더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시장을 예측하는 것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저 향후를 봤을 때는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투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게 국내 증시까지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정답은 맞습니다. 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 반도체 그리고 AI 대형 기술주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인 65%대까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고객분들께서 정말 이 테슬라 사랑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전체 포트에 뭐 50% 담으신 분들도 있고 20% 담는 분들도 있고 한데, 테슬라 물론 펀더멘털 굉장히 강한 기업이지만 이 시장 상황이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트에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담는 것은 저희 본부의 전략에 있어서는 그렇게 합당한 전략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분명히 AI가 개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프라 형성에 집중이 된 뭐 GPU라든지 그리고 열 냉각 시설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게 정확히 나오는 게 이 시장 컨센서스를 보니까 이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 PER이라든지 그런 고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안에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HBM에 있어서 가장 꽉 잡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플러스 한국의 반도체 기업 이렇게 담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탑픽주를 꼽으라고 하면은 어디를 꼽으실까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한국 종목만 따지면요,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뽑고 있고요. 대만으로 가자면 당연히 TSMC, 그리고 미국으로 가자면 엔비디아, AMD, 인텔 이 부분인데, 여기서 주목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은 반드시 시장 점유율을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에 부풀어서 뭐
AMD가 쫓아올 거니까 엔비디아보다는 AMD를 더 담자 이런 전략보다는 엔비디아도 담고 AMD도 담는데 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충분히 AMD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트를 관리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걸 보자면 원래는 삼성전자가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새롭게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굳이 꼽다면은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당연히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동안 계속 미뤄오셨던. 맞습니다. 너무 단순한 논리고요. 이 HBM 시장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물론 지난주에 이제 GTC 이후에 젠슨 왕의 발언으로 좀 바뀌었죠.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납품을 하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장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가 미국장에도 반영됐는지 방금 전에 양전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오늘 끝까지 양전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연구원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